행정심판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자,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위법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과 구별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소송과 이제 행정심판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고 공통적인 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합하여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은 비공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약식쟁송이라고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행정부 자체적인 자율적 통제와 구제 제도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입니다. 독립된 법원에 의한 사법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재판이고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식쟁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 대상도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위법성 또는 이제 부당성까지, 즉 한목적성, 행정처분이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결 자체가 또다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심판의 범위는 이제 위법 행위로 국한되지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냐? 행정심판은 예컨대 영업 취소 처분을 영업 정지 처분으로 이렇게 적극적 변경이 가능한데 행정소송에서는 소극적 변경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일부 취소의 의미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행정심판법에서는 직접 처분도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은 직접 처분은 되지 않고 직접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간접강제 제도가 있었는데 행정심판법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직접 처분뿐만 아니라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도 도입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기 기간이 취소심판의 경우 이제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이제 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에서 취소는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이제 1년.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둘 다 이제 안 날로부터 90일은 불병 기간이다. 근데 180일이나 1년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180일이나 1년 지나도 상관없기 때문에 불병 기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은 항당 민기,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그 항고소송 안에서 취무부,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 근데 행정심판법에서는 항고심판에 해당되는 취소심판, 무효동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요 세 가지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무이행심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 제도가 없다는 거, 거부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으로 다툴 수가 있고 소극적 행정작용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 절차가 행정심판은 이제 구술 또는 서면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서면심리가 원칙이고 구술심리는 이제 보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비공개가 원칙인데 행정소송은 구술심리와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오고지 불고지와 관련해서는 행정심판법에 규정이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오고지 불고지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공통점은 둘 다 이제 사후 구제 제도다. 그리고 이제 쟁송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불고불리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고 또 당사자 심판을 구하는 범위에서만 심리를 하고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천보다 불이익한 재결이나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괄주를 취하고 있다는 점. 둘 다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정지 제도가 있다는 점.
그런데 이제 심판과 소송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심판법은 이제 임시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임시처분이 가능합니다. 그 임시처분의 대상은 거부 부작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행정작용은 집행정지 제도로 충분히 목적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시처분의 보충성을 기억해 주시고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시처분에 해당하는 이 가처분 제도가 없다. 그 점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사정판결, 사정재결 제도가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서 즉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심위가 있고 일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이고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 이 관할과 관련해서는 이제 처분청 자체적인 행정심판하는 이제 독립기관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감사원, 국정원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장, 그리고 이제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행한 처분 부작위,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그 법원행정처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해당 기관에 자체적으로 둔다는 의미입니다. 국회 사무총장의 처분은 국회 사무처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정원장 처분은 국정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타 이제 국가기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도의회 의장, 또 시도의회 위원장 등의 이제 처분 부작위에 대한 관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죠. 이건 이제 시도 소속 행정처, 특히 이제 시군, 구,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유형을 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에서는 이제 청구인이라고 하고 또 상대방이 피청구인, 소송에서는 원고, 상대방이 피고, 그 청구인의 어떤 개념, 원고 적격하고 또 피청구인의 개념은 이제 피고 적격에 대응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 심판을 제기하는 자가 청구인입니다. 청구의 능력은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대표자가 있으면 이제 그 대표자 이름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이제 처분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에서 원고가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원고가 되고 또 이제 피고는 또 처분 행정청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원래 행정 주체가 이제 권리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제 민사소송이나 국가배상 소송에는 국가공단체가 피고로 되어 있는데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에서는 국민의 이제 권리 구제의 편의를 위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이제 피청구인 피고를 처분청으로 규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소송 같은 경우는 피고를 이제 국가 공공단체로 다시 원칙적인 입장에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이제 제척 기피, 회피 이런 부분들도 이제 소송에 이제 유사하게 이제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